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그토록 싫어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배워 자신도 친구의 딸을 사랑해 친구의 가족의 비극을 선사한 남자 제임스 리 디마지오 주니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13년 8월 8일 미국 아이다호주 캐스케이트 인구가 1000명도 안 되는 시골 도시에 250명이나 되는 FBI 요원과 경찰들이 출동합니다. 출동한 FBI 요원과 경찰은 한 남성에게 납치된 10대 소녀를 찾고 있었고, 소녀를 찾기 위해 무려 230만 에이커,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5배 이상의 땅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시작한 지 2일 후인 2013년 8월 10일 오후 5시 15분 FBI의 경찰기가 소녀와 납치범이 먼 것으로 추정되는 야영지를 발견합니다. 즉시 경찰은 구조대를 태운 헬리콥터를 현장으로 출동시켰고, 현장에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주변을 살피며 용의자와 소녀를 찾았습니다. 얼마 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납치범과 소녀를 발견하곤 천천히 그들에게 접근하였습니다. 납치범이 소녀에게 잠시 떨어진 사이 구조대원들은 재빨리 범인을 제압하기 위해 그에게 다가갔고, 이를 눈치챈 납치범은 구조대원들에게 소총 2발을 쏘며 저항을 하였습니다. 구조대원들도 대응 사격을 하며 범인과 총격전을 벌였고, 순식간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조대원들은 총성이 울린 지 몇 분 만에 쉽게 범인을 제압하였습니다. 범인은 현장에서 6발의 총에 맞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 그가 죽은 것을 확인한 구조대원은 범인에게 납치된 소녀를 구출하였습니다. 당시 소녀는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지만 안정을 위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조된 소녀의 이름은 16세의 소녀 한나 앤더슨, 그리고 놀랍게도 납치범의 신원은 한나 앤더슨의 아버지의 절친이자 그의 오래된 친구인 40세의 남성 제임스 리 디마지오 주니어였습니다. 미국 언론은 절친의 딸을 납치한 남성 제임스 디마지오의 범행 동기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고, 그에 대한 비밀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제임스 리 디마지오 주니어는 1973년 1월 7일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임스 에버렛 디마지오 시니어는 미 육군에서 복무하였고, 아버지를 따라 제임스 리 디마지오 주니어는 미국으로 이주하여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남부에서 여동생 로라 로빈슨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가 어렸을 때 암으로 돌아가셨고, 제임스 디마지오 주니어는 그의 동생 로라와 함께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어린 남매에게 어머니의 부재는 매우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제임스 시니어는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며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1988년 어느 날 제임스 디마지오 주니어의 아버지 제임스 시니어는 당시 만나고 있었던 여자친구 테레스 두센베리와 갑자기 헤어집니다. 아버지 제임스 시니어가 여자친구와 헤어진 이유는 그가 다른 여자와 사랑에 빠졌기 때문이었는데, 어처구니없게도 그가 사랑에 빠진 여자가 바로 여자친구 테레즈 두센베리의 16세의 딸이었습니다. 결국 제임스 시니어는 자기 아들인 제임스 주니어와 동갑인 여자친구의 딸에게 사랑을 고백하였습니다. 제임스 시니어는 여자친구의 딸에게 선물 공세를 하며 사랑을 표현하였고, 그녀에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며 자기와 함께 도망가자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당연히 여자친구의 딸은 그의 황당한 제안을 거절하였고, 소녀의 거절에 분노한 제임스 시니어는 결국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하였습니다. 1989년 7월 18일 제임스 시니어는 머리에 스타킹을 쓰고 산탄총으로 무장한 뒤 전 여자친구 테레즈 두센베리의 집에 침입합니다. 당시 테레즈는 집에 없었지만 그녀의 딸과 딸의 남자친구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소녀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에 한 번 더 분노한 제임스 시니어는 즉시 소녀와 소녀의 남자친구를 인질로 잡았습니다. 제임스 시니어는 소녀의 남자친구를 침대 기둥에 묶었고, 소녀도 같이 침대에 결박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때 소녀가 잠시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제임스 시니어에게 부탁하였고, 제임스 시니어는 빨리 다녀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소녀는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욕실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고, 도망을 치며 사람들에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녀가 도망친 것을 알게 된 제임스 시니어는 경찰이 출동하기 전 재빨리 자신도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였습니다. 이후 제임스 시니어는 경찰의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기며 몇 달 동안 이곳저곳 도망 다녔습니다. 1989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도망자 제임스 시니어는 한 모텔 방에서 친구 신시아와 데이비드의 도움을 받아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크리스마스 밤을 야개치에 보내고 있었는데, 제임스는 이 순간만큼은 도망자 신세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제임스 시니어는 데이비드와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결국 화를 참지 못한 제임스는 방망이로 신시아와 데이비드를 폭행하였습니다. 두 남녀가 의식을 잃자 제임스 시니어는 그대로 도주하였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은 신시아의 신고로 그들은 경찰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시아의 신고 덕분에 제임스 시니어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고, 9일 후인 1990년 1월 3일 경찰의 추적에 더는 버틸 수 없었던 제임스 시니어는 결국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였습니다. 제임스 시니어는 폭행으로 2년, 그리고 전 여자친구의 딸을 납치하려고 한 혐의로 3개월, 총 2년 3개월을 선고받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시니어는 석방되자마자 정신을 못 차리고 또다시 전 여자친구의 딸을 납치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임스 시니어의 아들 제임스 주니어는 아버지의 전 여자친구와 그녀의 딸에게 찾아가 아버지의 사악한 음모에 대해 폭로하였습니다. 겁에 질린 아버지의 전 여자친구 테레즈 수센베리는 딸과 함께 도망치기로 하였고 이름까지 바꾸고 제임스 시니어가 찾아올 수 없는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후 제임스 시니어는 아무 일 없이 사고도 치지 않고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는 정신을 차린 듯 평범하게 생활하였고 수년간 착실하게 혼다 자동차 매장에서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6년 뒤인 1998년 8월 3일 갑자기 제임스 시니어가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그의 아들 제임스 주니어와 딸 로라가 수십 번 아버지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임스 시니어의 아들과 딸은 아버지가 사라졌다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98년 8월 10일 경찰은 한 모텔방에서 제임스 시니어를 발견합니다. 그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조사 결과 경찰은 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에 제임스 주니어와 로라는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아버지의 굴레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였고 아버지와 같은 인생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으나 불행하게도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제임스 주니어는 4년간 미 해군에서 복무하였고 전역 후 샌디에이고로 이주하여 통신기술자로 근무하였습니다. 샌디에이고에서 지내면서 제임스 주니어는 그곳에서 브렛 앤더슨과 6개월 된 딸 한나를 임신한 그의 아내 크리스티나 앤더슨을 알게 됩니다. 제임스 주니어는 금세 브렛 앤더슨과 친한 친구가 되었고 앤더슨 부부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족만큼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임스는 앤더슨 부부의 딸 한나와 아들 에단을 수시로 돌봐주었고 학교에 등교도 시켜주고 선물 공세도 하며 자식처럼 그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임스 주니어는 한나와 에단을 위해 생명보험에 가입하여 11만 2천 달러 우리 돈으로 1억 3천만 원의 돈이 자신이 죽게 된다면 아이들을 위해 쓰일 수 있게 하였습니다. 브렛 앤더슨은 사람들에게 제임스 주니어를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소개했으며 앤더슨 부부의 아이들도 제임스 주니어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랐습니다. 특히 앤더슨 부부의 딸 한나 앤더슨이 제임스 주니어를 잘 따랐습니다. 한참 예민한 시기인 사춘기 소녀 한나 앤더슨은 부모님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제임스 주니어에게 상담을 요청했고 그에게 조언을 구하는 편지와 이메일을 쓰며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때마다 제임스 주니어는 한나 앤더슨의 마음을 이해해주며 항상 그녀의 생각에 공감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제임스 주니어는 친구의 딸 한나 앤더슨에게 또 다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점점 그녀에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이 한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제임스 주니어는 한나가 자신의 운명의 상대라고 스스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드디어 제임스 주니어는 한나 앤더슨에게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고 한나가 남자친구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괴롭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나는 제임스 주니어의 고백을 받고는 너무 놀라 충격에 빠졌으나 아버지 브렛 앤더슨과 제임스와의 우정을 망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비밀로 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제임스가 정신을 차리고 원래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고 결국 한나는 조심스럽게 제임스 주니어의 고백을 거절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사랑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격분한 제임스 주니어는 돌아가신 아버지 제임스 시니어처럼 자신만의 방식을 선택하기로 결심합니다. 2013년 8월 3일 정확하게 아버지 제임스 시니어가 실종된 지 15주년이 되던 날 제임스 주니어는 앤더슨 가족에게 자신이 곧 텍사스로 이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마지막 만찬을 대접하고 싶다며 앤더슨 가족을 집으로 초대하였습니다. 앤더슨 가족은 초대를 수락하였고 이날 밤 제임스 주니어의 집에 크리스티나 앤더슨과 그녀의 딸 한나와 아들 에단 그리고 애완견 칼리가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제임스 주니어의 친구이자 한나의 아버지 브렛 앤더슨은 당시 업무 때문에 테네시주에서 3개월째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만찬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날 한나는 당시 치어리딩 때문에 늦게까지 학교에서 연습 중이었는데 제임스는 크리스티나에게 연락해 한나가 연습을 마치면 내가 데리러 갈 예정이니 걱정하지 말고 먼저 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제임스의 배려 덕분에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아들 에단 그리고 애완견 칼리가 먼저 제임스의 집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얼마 뒤 앤더슨 가족이 제임스의 집에 도착하였고 제임스 주니어는 자신의 집에 도착한 앤더슨 가족에게 식사 대신 비극을 선사하였습니다. 그는 크리스티나와 에단이 집에 들어오자마자 그들을 결박하였고 애완견 칼리는 그 자리에서 총으로 쏴버립니다. 이후 제임스는 결박당한 크리스티나와 에단을 때려 기절시켜 옷장에 가두고 치어리딩이 끝난 한나를 데리러 학교로 출발하였습니다. 한나를 태운 제임스는 그녀와 함께 곧바로 자신의 집으로 향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임스는 돌변하여 한나를 제압하고 그녀를 결박하였습니다. 이때 한나는 그녀의 남동생이 도와달라고 소리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놀란 한나는 제임스에게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제임스는 한나에게 모두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하며 그녀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였습니다.
제임스 주니어는 수면제에 취해 잠든 한나를 데리고 집에서 떠나기 전 자신의 집에 시한폭탄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한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자리를 떠난 직후 폭탄이 폭발하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정말로 제임스 주니어가 차를 타고 떠나자마자 폭탄은 굉음을 내며 폭발했고 집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주민들의 신고를 받은 소방대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불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이미 집은 완전히 전소된 상태였습니다.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은 죽은 애완견과 새까맣게 탄 시체 두 구를 발견하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사망자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시신의 주인이 크리스티나와 그녀의 아들 에다님을 확인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라진 집주인 제임스 주니어를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한나가 만약 살아있다면 제임스의 손에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수배하였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나의 아버지 브렛 앤더슨은 곧바로 테네시에서 샌디에이고로 날아왔고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친구 제임스 주니어에게 제발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수면제에 취해 의식을 잃은 한나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황무지에 제임스 주니어와 단둘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임스는 한나에게 도망칠 생각은 하지 말라고 말하며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준 사람을 죽일 것이라고 협박을 하였습니다. 2013년 8월 8일 아이다호주 캐스케이드, 돌아오지 않는 강이라고 불리는 미국에서 가장 큰 황야 지역에서 한 커플이 말을 타고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행 도중 부부는 어린 소녀와 한 남성과 마주쳤고 그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헤어집니다. 당시 한나는 제임스가 그녀를 도우려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부부의 안전을 위해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부부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황무지에서 어린 소녀가 잠옷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한나의 모습에 당시에는 특별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부부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제임스 주니어와 한나에 대한 뉴스를 보게 되었고 자신들이 목격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부부의 제보를 받은 경찰과 FBI 요원들은 돌아오지 않은 강을 수색하기 시작했고 곧 덤불 속에서 제임스의 파란색 닛산 자동차를 발견합니다. 경찰은 주변에 제임스와 한나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그들을 찾았습니다. 2013년 8월 10일 드디어 경찰은 제임스와 한나를 발견하였고 충격적 끝에 제임스를 사살하고 한나를 무사히 구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버지 브렛 앤더슨의 친구이자 자신을 사랑한 살인마에게 탈출한 한나는 경찰의 노력 덕분에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나는 구조된 다음 날 그녀의 어머니와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죽은 제임스 주니어의 여동생 로라 로빈슨이 FBI를 상대로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0억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경찰이 한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무고한 자신의 오빠를 죽였다고 주장합니다. 로라 로빈슨은 평소에 오빠 제임스 주니어가 한나의 고민을 자주 들어주었고 최근에 가족 간의 불화로 힘든 상황에 빠진 한나를 제임스가 구출해준 것이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로라는 제임스와 한나가 주고받은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하며 당시 한나가 어머니와 남동생의 죽음에 연루되었는데 그것을 오빠 제임스가 구해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한나는 로라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무시하며 더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임스 주니어가 살아서 감옥에 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되어 너무 기쁘다는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제임스 주니어의 동생 로라 로빈슨이 FB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바로 기각되었습니다. 이렇게 비극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나 앤더슨은 고등학교를 4점 3점 만점 중 3.8점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였고 교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학생에게 주는 미국 고교 축제의 여왕 홈커밍 퀸에도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 어머니와 동생을 잃고 홀로 남게 된 한나의 슬픔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되지 않을 것입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